도시개발법 문제가요 130문제가 넘어요. 몇 문제가 넘는다고요? 몇 문제 나오는데요? 6문제 나오는데 그러면 한 20배수 이상을 푸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제만 잘 풀면 요약집이 싹 정리가 되는 거예요. 책이 정리가 되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제를 잘 푸시고 그 한 문제 나왔다고 거기다 적을 필요가 없어요. 뒤에 또 나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아 요거 요런 거구나. 그래서 뒤에 또 어느 부분을 틀리게 했구나. 뭐 이런 것들을 빨리 하면서 문제 풀면서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잖아요. 근데 저는 막 읽어주잖아요. 지겨워 죽겠어요. 아 이걸 또 읽어줘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좀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 같이 읽으세요. 같이 뭐 하시라고요? 근데 저처럼 크게 읽으면 안 돼. 속으로 이렇게 읽어. 눈으로 보면서 글자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계속 똑같은 게 반복돼서 읽히면서 머릿속에 정리가 될 거예요. 됐나요? 정리해드리면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수립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했죠? 그러면 이제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지정해줘요. 근데 이 시행자는 공적인 시행자가 있고 민간 시행자가 있어요. 자, 이 자들 중에서 누가 지정한다고요? 지정권자가 지정한 자가 시행자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근데 전부를 무슨 방식으로 하려면 환지 방식으로 하려면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해야 되고요. 시행자에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누구예요? 도시개발조합이죠. 그래서 이 조합에 관련된 건 잘 알아둬야 된다고 그랬고 맞죠? 여기에서 나온 문제 틀리면 사람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됐나요? 그래서 시행자에 관련된 대표적인 문제도 조합에 관련된 문제예요. 갑니다. 도시개발 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조합은 전부를 무슨 방식으로 할 때만 환지,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시행자가 될 수 있다. 맞죠?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거주자 뭐 이런 거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 그냥 토지 소유자 7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누구에게? 지정권자. 왜? 시행자를 지정권자가 지정하니까 지정권자에게 인가받아야 돼요. 조합이 작성하는 정관, 회칙이죠. 이 회칙에는요 웬만한 거 다 들어갑니다. 회칙에 안 들어간 정관의 내용에 안 들어가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환지계획에 들어가는 내용이 있죠. 환지계획의 내용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환지계획에 들어가는 거고 환지계획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닌 것들은 웬만해서는 다 회칙에 들어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관에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포함되어야 하고요. 됐나요?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동의 얻어야죠. 환지 방식이니까 국공유지를 포함한, 제외한, 오해의 X예요. X. 포함한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얻어야죠. 조합의 이사를 임원으로 하면 돼요. 임원은 됐어요?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그러면 이거를 좀 줄이면 임원은 겸직이 금지된다. 됐어요? 뒤에 또 엄청 나옵니다. 2번도 기출문제인데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없는 자, 지방공사, 공적 시행자죠. 2번은 건설업자예요. 민간 시행자죠. 3번은 도시개발조합이니까 민간 시행자죠. 근데 조합은 누가 설립한다고요? 토지 소유자들이. 어디가 틀린 거예요? 거주자. 이게 틀린 답이에요. 거주자들이 아니라 누가요? 토지 소유자들이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설립한 조합 이렇게 돼야 되겠죠? 답은 3번이에요. 4번도 건설업자고 5번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민간법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넘기시면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시행자로 지정해야 되는 자 누구라고요?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 답은 몇 번이에요? 2번. 4번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원칙 지정권자가 지정합니다. 맞죠?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 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줘야죠. 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서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면 되고요.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나 조합 외에 자가 시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4번, 5번이에요. 그게 갑니다. 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개발계획 수립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안에 6개월이 아니라 몇 년 안에 1년 안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면 할 마음이 없다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고요. 5번도 똑같은 건데 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총수 2분의 1 이상이 지자체 등의 시행에 뭐 했다는 거예요? 동의한다는 거예요. 아, 우리는 못하겠고 지자체 등이 하는 걸 원합니다. 그러면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죠. 다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둘 건 이거야. 제안할 때 뭐 할 때요? 제안할 때나 동의할 때는 제안하는 사람 그 사인들만의 의사여야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국공유지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시켜야죠. 항상 제안하거나 뭐 할 때 동의할 때는 국공유지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우리 예전에 이런 거 있었죠 여러분.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어디에서요?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이반을 제한할 수 있잖아. 주민하고 이해관계인들은 그럴 때 국공유지 포함해요 제외해요? 제외하고 기반시설에 관련된 건 얼마의 동의? 5분의 4. 지구단위 계획하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요 3분. 다 거기에서 제한하는 거니까 국공유지를 포함해요 제외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느낌들을 빨리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5번 지문에 보면 국공유지를 뭐한 제외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디나 똑같은 겁니다. 자, 5번 가죠. 지정권자는 토지 소유자 2인 이상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한대요. 사인들이죠. 사인들의 회칙을 뭐라고 한다고요? 규약. 그거 아는 거예요. 규약.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고요. 지자체 등 공적인 자들의 회칙을 뭐라고 한다고요? 시행 규정. 그래서 공적인 자들은 전부 환지 방식일 때는 시행 규정을 작성해야 되고요. 조합의 회칙을 뭐라고 하고요? 정관. 사인의 회칙을 뭐라고? 규약. 공적인 자들의 회칙을 시행 규정.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거 구별하는 문제고. 3번 시행자는 항만, 철도, 공공시설 건설이나 공유수면 매립 업무 있죠? 이 두 가지의 특징은 뭐냐면 공사를 수반하는 거예요. 공사를 수반하는 건 국가를 포함한 공적인 자에게 위탁해서 시행할 수 있어요. 맞아요. 자, 4번 가보면 신탁개발하는 건 무슨 개발하는 거예요? 신탁개발은 원칙이에요? 예외예요? 예외. 예외면 무조건 되고 지정권자에 뭘 받아야 돼요? 승인. 그쵸? 근데 신탁개발은 민간 시행자만 할 수 있어요.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민간 시행자. 그러니까 지방공사는 신탁개발하는 주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시행자는 사업을 위한 기초조사, 토지매수 업무. 조사하고 매수하는 업무죠? 그러니까 얘는 공사가 수반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럴 때는 국가를 제외한, 국가를 뭐한? 제외한 공적인 자에게 위탁할 수가 있어요. 됐나요? 자, 6번 갑니다. 틀린 것은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지정하고요.
시행자는 공공시설 건설이니까 공사 수반하는 거죠. 국가를 포함한 공적인 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 작성해서 누구에게? 지정권자에게 인가받아야 되고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에 있어서 국공유지, 토지 면적에 국공유지는 뭐 된다고요? 포함되는 거죠. 얘는 환지 방식이니까. 그쵸? 틀렸고.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몇 년 안에 공사에 착수해야죠? 2년. 공사에 착수하는 기간은 토지건축물 공이 몇 년? 2년. 2년 안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지정권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그게 이제 7번 문제. 실시계획 인가 받은 후 2년 안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있고, 시행자 지정이 취소됐으니까 변경할 수 있고, 전부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1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1, 2, 짝짝짝 이렇게 배웠죠? 아니네요. 처음 하는 것 같네 제가. 아주 웃겨 죽겠어요. 1, 2, 짝짝짝 이렇게 배웠잖아요. 기억 안 나죠? 대충 강의해야지. 뭐 이렇게 열심히 해봤자 기억도 안 해주고. 1, 2, 짝짝짝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6개월 2 짝짝짝 이상하잖아 이거. 틀렸죠? 시행자가 부도나서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바꿔야죠. 실시계획 인가 취소됐으니까 바꿔야죠. 똑같은 문제가 또 8번 갑니다. 옳은 거. 실시계획 인가 받으면 몇 년 안에? 2년 안에 사업에 착수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변경할 수 있다. 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1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쵸?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거죠? 1, 2, 짝짝짝 이건데, 그쵸? 자, 3번.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는 민간 시행자죠.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답은 3번이네요. 조합은 민간 시행자죠. 지정권자의 뭘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신탁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고, 도시개발 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설립 인가 받은 걸 변경하려고 합니다. 뭐 받아야 돼요? 인가. 근데 경미한 것 신고해야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가르쳐 줍니다. 이것도 많이 했는데 이제 2번 다시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 문제가 개발법 정비법에서는 엄청 많이 나와요. 자, 가봐요. 인가 받은 거 변경해요. 그러면 변경하기 전에 뭐 받아야 돼요? 인가. 근데 경미한 거죠? 경미한 변경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는 인가 없이 그냥 변경할 수 있는 게 있고, 신고하고 변경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자, 어떨 때 신고한다 그랬어요? 동의받았을 때. 뭐 받은 거요? 동의받은 거를 변경하는데, 그게 경미하면 뭐는 하라고요? 신고. 동의받는 게 없으면 경미한 건 인가 없이. 우리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동의 얻잖아요. 동의 얻었죠? 변경해요? 변경하기 전에 인가 받아야죠? 근데 경미한 건요, 신고해야죠. 그 경미한 게 공주라고 그랬어요. 공고방법 변경,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경미하다. 지정권자에게 뭐 하라고요?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어디가 틀렸는지 아시겠어요? 이제 이거 2번 다시 얘기 안 해요. 좀 이따 또 나오는데 그때 틀리면 화낼 거예요. 화낼 거예요. 됐어요? 좀 눈빛이 그렇게 한번 화내봐라 너 자식아. 아니 뭐 너만 손해지 뭐 이런 표정이에요. 아유, 화낸다 그랬어요. 이거 꼭 알아둬야 돼요.
하여튼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짜증내는 것처럼 화낼 거예요. 이거 틀리면. 9번 갑니다. 조합입니다. 이제 틀리면 안 되죠.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소유자 7명 이상, 그쵸? 정관 작성, 그래서 누구한테? 지정권자에게 인가받아야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정관 기재사항인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미하죠. 지정권자에게 뭐 하라고요? 신고. 2번이 틀렸고, 임원. 자, 이제 조합에 관련된 문제 나오면 여러분 조합원을 물어보는 건지 임원을 물어보는 건지 분명히 구별해야 돼요. 자, 임원이에요. 임원은 다른 임원을 겸할 수 없다. 겸직금지 맞죠? 조합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거죠. 자, 우리 4번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 도시개발조합은 법인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인가받았다라고 해서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뭐 해야죠? 등기해야지 성립된다. 이런 얘기고. 자, 5번. 조합인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갑니다. 조합이면 누구에게 행정심판 제기해야죠? 이것도 공식인데. 지정권자. 그 자를 시행자로 지정한 자. 자, 행정청이 아닌 자인 시행자의 처분에 불만이 있으면 그 자를 시행자로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 제기하고, 행정청인 자면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 제기하고. 공식이에요, 이것도. 외웠어요? 요거 또 한 번 틀리기만 하면 화낼 거예요, 이제. 자, 10번 갑니다. 조합과 관련된 설명에 옳은 거. 조합 설립을 위한 정관, 회칙이죠? 예. 토지 등 가액평가에 관한 사항 포함되어야 합니다. 웬만한 거 다 포함돼요. 조합원입니다. 누구라고요?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면 당연 조합원. 그러니까 오해요, X예요. X. 3번 지문은 임원이죠. 임원은 끝에만 보면 되죠. 겸할 수 없다.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임원이죠. 선임된 자가 한정치산자로 됐다.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럼 얘는 다음날 자격을 상실해요. 당연퇴임 아니죠. 찌질이 조합이니까 다음날 자격을 상실한다. 조합은 설립 인가를 받은 때 법인격을 취득한다? 아니죠. 뭐 해야지? 등기. 좋아요. 11번. 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조합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행정심판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X.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이 되지 않는다. X. 조합의 법적 성격은 공법상, 맞죠? 공법상 비영리 공익법인이죠. 그래서 9번에 4번 지문. 공법상 비영리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이 우선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미비점이 생기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거죠. 조합의 설립은 등기 없이도 가능하다. X. 미성년자도 임원이죠. 임원이 될 수 없다. 결격사유니까. 근데 만약에 미성년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오해요, X예요? 오. 토지 소유자면 당연 조합원이니까. 됐죠? 자, 그래서 항상 조합과 관련되면 조합원을 물어보는 건지 임원을 물어보는 건지 항상 구별해서 생각하기. 좋아요. 12번. 조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 당연 조합원이죠. 틀렸고.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 그거 신경 써야 돼요. 개정돼 갖고 50인 이상이면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얘는 찌질이 조합이니까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 아니고요. 개발계획 나왔죠? 개발계획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거 하나 외우세요. 뭐라고요? 개발 계획 외우시면 되고. 3번이 맞죠? 조합 설립 시에는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얻어야죠. 도시개발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민대표회의라는 거 나오잖아요. 자, 주민대표회의는 정비사업에만 있어요. 도시개발 사업에는 주민대표회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민대표회의, 추진위원회, 요거는 어디에만 있다고요? 정비사업에만 있고,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는 도시개발법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안 읽어도 되고요. 13번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맞죠? 자,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서 토지 소유권을 공유하는 자가 구분 소유권이면 어떻게? 각. 중요하죠?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위해서 동의를 한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전이라면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뭐뭐 하기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다. 3번이 틀렸죠? 면적을 산정할 때 국공유지는 뭐 한다고요? 포함. 됐죠? 자, 5번은 어떤 거냐면 국공유지를 면적할 때 포함시켜요. 근데 먼저 사유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얻고, 근데 그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었는데 동의 요건에 미달이 돼요? 그러면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얻어서 보완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게 몇 번 지문이라고요? 5번 지문. 그래서 이제 14번 같은 문제를 풀 때 기출문제인데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 소유자 수죠. 이 원래는 면적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먼저 얘부터 따지는 게 제일 쉽잖아. 총수는 14명이죠. 거기에 2분의 1 이상이어야 되니까 몇 명 이상이어야 돼요? 7명. 하여튼 1번하고 2번에다 답을 쓰면 안 돼, 일단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동시에 이제 면적 3분의 2도 얻어야 되는데 면적 계산할 때 국공유지 포함 제외 포함. 그러니까 전체 합계로 따지면 되죠? 2만의 3분의 2 이상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4만을 3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러면 13,000 이렇게 되겠네. 그쵸? 그러면 면적은 얼마여야 돼요? 14,000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상이니까. 근데 이런 거 계산할 때 누구 거부터 계산하라고? 사유 토지부터 계산하는 거니까 최소한의 수 따지는 거니까요. 자,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얼마예요? 12,000. 그 밑에 1,000 더하면 13,000. 이거 갖고 안 되잖아. 그러면 엄까지 넘어가야죠. 14,000. 그러면 몇 명이 필요한 거예요? 8명이 필요한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15번 갑니다.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및 동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다. 잘못된 것은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면적을 산정할 때는 국공유지를 포함. 틀렸죠? 3번이 중요해요. 소유권을 여러 명 공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본다. 맞죠? 근데 그게 구분 소유권이면 각각 1번, 2번, 3번이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알아두시고 4번, 5번은 그냥 한번 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거기 공람공고일에다가 이렇게 줄을 거놓으시면 이거예요. 우리 아까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면 공람은 반드시 해라. 맞아요? 근데 공청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근데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개최 예정일 며칠 전까지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죠. 그때 이 공고예요. 공람 공고일은. 됐어요? 그랬을 때 이 공람 공고일이
환지 방식일 때는 기준일이 돼요. 무슨 일이 된다고요? 무슨 일이 된다고요? 기준일이 돼요. 환지 방식의 기준일은 언제다? 공람, 공고일이에요. 따라서 공람, 공고일 후에 구분 소유권을 뭐해서? 분할해서 토지 소유자의 수가 증가됐어요. 예. 그러면 증가된 자는 토지 소유자 수에 포함시킨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킨다. 이해하셨어요? 자, 항상 따지는 거 어디나 똑같아요. 여기 한번 봐요. 정비법에서도 마찬가지야. 정비법에서는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한 날 있죠? 이날이 기준일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날 기준일인데 이날 이후에 모대에서 항상 모대에서 지금 여기 기준일인데 구분 소유권이 모대에서 분할해서 소유자의 수가 늘어났잖아요. 됐어요? 그래서 늘어난 자는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항상 이런 거예요. 어떤 모의고사에서 한번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이렇게 문제가 나왔더니 다 틀리더라고. 이거 한번 보세요. 정비법에서 나왔는데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토지를 취득한 자,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O예요, X예요? X예요, 그게.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X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먼스? X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고 나서 새로 이 토지를 취득한 자는 대상 자체가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왜 현금으로 청산해야 됩니까?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토지, 원래 여기 있는 토지가 있었는데 그 토지를 뭐 했어? 분할한 토지를 취득한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관리처분 대상이다, 아니다. 얘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준일 이후에 생긴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냐고. 이해 가요? 지금 뭘 설명하려고 하는지 알겠어요? 알겠냐고요? 알았으면 좋겠어요. 알았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설명해 주는데 시간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기준일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기준일 이후에 그 기준일 이후에 생뚱맞게 토지를 취득했어요? 아, 그 자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는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써. 근데 기준일 전에는 토지가 하나였었어. 근데 기준일 이후에 토지를 분할한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는 기준일 이후에 한 거니까 토지 소유자로 본다, 안 본다? 안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일이 중요한 거예요. 이해 가요?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거 있잖아. 여기 환지 방식에서는 공람, 공고일이 기준일이라고 그랬죠? 그쵸? 단독주택이었던 걸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합니다. 이거잖아요. 이거 소유자 수가 증가된 거잖아요, 지금. 여기 원래 있었던 건데 이렇게 바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자는 인정한다, 안 한다? 이런 거란 거예요. 토지를 분할한 거예요. 맞잖아요. 새로 생긴 거잖아. 하나였던 게 두 개로 나뉜 거잖아. 이거 인정한다고, 안 한다고? 이런 개념에서의 기준일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아휴. 에휴, 그냥. 이런 거 하나 설명해 주기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그쵸? 예. 하여튼 이상하게 공법에서 무슨 얘기만 해주면 어려워. 다른 데에서는 쉬운 것도 공법으로만 오면 어려워. 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내외 구조가,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분들의 내외 구조가 시작하기 전에 공법은 어려운 게 돼버려서 그래요.
아니, 웃겨 죽겠어요. 너무 쉬운 건데. 힘내세요. 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한되기 전, 뭐하기 전,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기 전, 뭐하기 전, 이때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철회한 자는 동의자 수에서 뭐 한다고요? 됐죠? 16번이에요. 조합원에 관한 문제. 누구에 관련된 문제라고요? 그거 신경 써야 된다 그랬어요. 자,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 당연조합원이죠? 틀렸고.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도 임원이 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임원을 선임하는 거죠. 갑니다. 그러면 임원의 선임도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돼요.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조합원은 우리 아까 토지 소유자면 당연조합원이라고 그랬죠. 조합원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 누구죠? 임원이죠. 임원은 임원으로 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다,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면 언제예요? 다음날 자격을 상실하는 건 조합원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임원. 조합원은 보유한 토지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 거죠. 틀렸죠? 조합원은 정관, 맞죠? 정관에 따라 비용을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냈더라 안 냈더라 안 내면 조합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17번입니다. 옳은 것은 1번. 지겨워 죽겠네요. 토지 소유자 7인 이상이 정관 작성해서 누구 나와야 돼요? 지정권자. 시장군수구청장 나오면 안 되지. 그쵸? 네, 틀렸네요. 설립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등기하래요. 틀렸죠? 네, 지체 없이가 아니라 30일 이내. 보유 토지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결의권을 갖는 거죠. 틀렸고. 조합의 합병 예산도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죠. 반드시 뭘 거치라고요? 총회의 의결. 그러면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거,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거 세 가지 배웠네요. 개발계획, 임원의 선임해임, 조합의 합병 예산. 됐죠? 자, 5번. 조합은 부가금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으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징수를 위탁해야죠. 그러면 징수한 금액의 몇 프로?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구에 지급해야죠. 18번입니다. 틀린 거. 조합 설립을 위한 정관에는 토지 등 가액평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죠.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 당연조합원, 임원이죠. 임원이 한정치산자로 되면 다음날 자격상실, 맞죠? 조합은 법인으로 하는 거죠. 따라서 등기한 때 성립되는 거지. 인가받은 때 법인격 취득한다. X. 등기는 지체 없이 하라고요? 아니면 30일 내에 하라고요? 19번. 임원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지금은 누구 물어보는 거예요? 임원. 이사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죠.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하는 거잖아요. 임원은. 자, 이사는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감사의 선임, 임원의 선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조합장은 총회 대의원의 이사회의 당연의장이 되는 거죠.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관해서는 누가 조합을 대표하죠? 감사. 틀린 건 몇 번이죠? 5번. 20번. 조합에는 조합장, 이사, 감사와 같은 임원을 둔다. 필수적 기관입니다. 임원. 반드시 둬야 되는데 임원은 어떻게 선임한다고요?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선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몇 년 지나지 아니한 자? 2년. 두부 먹고 2년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두부 먹고 있는 중은
결격사유죠. 임원이 될 수 없다. 틀렸네요. 1년 때문에. 임원은 조합의 다른 임원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조합장 이사에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5번에 보면 조합은 규약, 뭐예요? X예요. 더 이상 안 읽어야 돼요. 근데 이게 공부가 안 된 사람은요 5번을 열심히 읽어요. 읽어도 틀린지를 몰라. 그러면 안 되지. 조합이면 뭐 나와야 돼요? 정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경비를 부가징수할 수 있죠. 그러면 조합원에게 들어가는 돈은 뭐에서 정하는 대로 내라는 거예요? 정관. 됐죠? 부가금의 금액은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지를 수리, 이용상, 환경,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고요. 21번 조합의 기관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총회는 둔다. 필수적 기구죠. 정관의 변경이 있죠.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즉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거 다 배웠네요. 4가지.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 틀렸죠? 대의원의 수는 조합원 총수의 10% 이상으로 하는 겁니다. 자, 대의원도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하는 거고요. 22번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것. 다 몇 번입니까? 3번 이사의 선임, 임원의 선임. 그쵸? 23번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거. 정관의 변경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되고. 개발계획 안 된다 그랬죠? 4번에 보면 조합의 수지 예산은 대행할 수 있죠. 그걸 뭐로 바꿔야 돼요? 합병, 해산. 조합의 합병이나 해산은 대행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임원의 선임, 해임.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다면 환지계획. 환지계획과 관련된 것도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 잘 알아두시고. 24번 조합이 시행자인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조합이 시행자로 지정받으면 공치법 더 이상 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더 이상 읽으면 안 돼요. 왜요?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시행자가 되니까 수용과 관련된 거 나오면 O예요? X예요? 더 이상 안 읽어야 돼요. 자, 조합은 실시계획을 작성하겠죠. 그러면 지정권자한테 인가를 받겠죠. 인가 받은 거 바꾸려면요 인가 받아야지요. 답은 2번이고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합니다. 환지 방식으로 하니까 환지 예정지 지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조합은 건축물, 기타, 장애물을 제거 변경할 수 있다. 사업 시행 후에 토지 가액이 전체 토지 가액이 사업 시행 전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이거죠. 그러면 조합은 차액을 감가보상금으로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X예요. 감가보상금은 맞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 환지 방식으로 지금 사업 시행하는 거 아니에요? 조합이니까. 그러면 사업 시행하기 전에 여기 토지 가액의 총액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이런 토지를 환지 방식으로 해서 다 뭐로 만들어요? 대지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 시행 후에 이 토지 가액 총액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비쌉니까? 이게 비쌉니까? 이게 비싸야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얘가 감소했다는 거예요. 얘보다. 왜요? 왜요? 여기 안에 지나치게 많이 공공시설 부지를 책정한 거예요. 여기에 공공시설 부지를 많이 책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토지가액 총액이 종전보다 뭐 했다는 거예요? 감소했어요. 그러면 이 감소된 차액만큼을 돈으로 줘야 되는데 그 돈을 뭐라고 하냐면 감가보상금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문제는 민간 시행자가 하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절대로 안 생기죠.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안 생겨요? 생각해 보세요. 손해볼 투자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문행인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이 감가보상금의 문제는 언제만 생기냐? 행정청인 시행자일 때만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조합은 이런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누구일 때만 생긴다? 행정청인 시행자들. 됐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나 용의권자에게 감가보상금을 지급해야 돼요. 틀렸어요? 조합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누구에게 제기하라고요? 지정권자. 좋아요. 이제 시행자 다 공부했고요. 이제 시행자는 뭐 작성하면 돼요? 실시계획은 누가 작성하는 거예요? 누가 작성한다고요? 점점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네. 자, 시행자가 뭐에 부합되게? 개발계획에 부합되게 작성하되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라고요? 됐죠? 네. 작성했으니까 인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요? 그럼 지정권 인가하면 고시해줘요, 안 해줘요? 됐죠? 그러면 이 지구단위 계획은 무엇에 의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뭐 된 것으로 본다?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것만 알면 돼요. 실시계획 누가 작성한다고요? 실시계획 누가 작성한다고요? 개발계획은요? 실시계획은요? 개발계획은요?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 구별 못하면 안 돼요. 가봐요. 시행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맞죠? 시행자는 사업 시행 면적 10% 범위 안에서 감소시킨대요. 경미해요, 안 경미해요? 경미하죠? 이제 10%가 이렇게 나오면 경미한 거 아니잖아요. 경미하면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가 없이죠. 인가 없이죠. 여기는 동의받는 게 없잖아. 그쵸? 우리 아까 배웠잖아요. 개발계획에 부합되게만 작성하면 된다고. 여기 동의받는 거 없죠? 그러니까 경미한 거면 뭐 없이? 인가 없이 변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건 몇 번이에요? 2번. 기출문제 이런 거 많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아까 모르면 저 신경질 난다고 그랬죠? 맞췄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신경질 안 내잖아. 자,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를 하면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일 수 있죠? 그러면 시도지사인 지정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 듣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장관님인 지정권자는 누구의 의견 들어야 되겠어요? 오케이. 그쵸. 이제 너무 쉬운 거죠.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맞죠? 그 다음에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서류를 첨부하거나 명시해야 되겠죠. 실시계획을 고시했대요. 그럼 끝에만 보면 되죠.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좋아요. 2번 문제 틀리면 알아서 하세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도시개발 사업은 주택만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X. 단지 또는 시가지 조성하는 사업이죠. 2번. 실시계획의 내용에는 지구단위 계획 포함해야죠. 토지 이용 계획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개발계획. 여기 써있죠. 여기 개발계획. 토지 계획, 교통처리 계획, 환경보전 계획, 시행방식, 시행자, 시행기간 이런 거는 다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수립 원칙이 복합 기능 돼야 되는 건 어디서 배웠어요? 개발 계획. 개발 계획이잖아요. 됐죠?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장관님인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의 의견 들어야죠. 틀렸죠? 실시계획이 고시되면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3번입니다. 틀린 것은 지정권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그럼 벌써 틀린 거예요. 이건 실시계획 얘기하는 거니까. 실시계획은 누가 작성한다고요? 시행자는. 근데 이런 문제요 엄청 잘 틀립니다.
기출문제가 아니에요. 3번은. 됐나요? 근데 이런 문제 내잖아요. 엄청 잘 틀려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10분의 9가 틀려요. 그 10분, 맞힌 사람 10분의 1은 누굽니까? 찍은 사람이에요. 이런 문제 엄청 잘 틀려요. 이거 되게 웃기잖아. 그쵸?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 공법은 이 전체적인 걸 알아야 돼. 그래서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수립해서 구역 지정하고, 지정권자가 시행자 지정해주면 시행자는 실시계획 작성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전체적인 것들을 딱 내가 그려놓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안 틀려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니까 쉬운 건데 틀려요. 쉽게 얘기하면 문제 내는 사람은 주는 문제라고 생각해. 근데 문제를 푸는 사람은요,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오류를 좀 줄이시라고. 됐나요? 대답을 하세요. 이분들은 하여튼, 나는 원래 이거 알았습니다. 이런 표정이에요, 지금. 하여튼.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부합되게 작성해야죠. 지구단위계획 포함돼야죠. 실시계획 고시되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 의제되죠. 다 읽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면 4번은 어떤 얘기냐면 반대로 된 거예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 있어요. 근데 실시계획이 고시됐어. 근데 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된 내용하고 실시계획 고시 내용이 달라요. 그러면 이 도시군관리계획이 실시계획에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야 되겠잖아요. 그게 4번 지문이고. 그러면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된 사항은 지형도면 고시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지형도면의 고시는 사업기간 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5번 지문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4번 갑니다.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돼야 되고 지구단위계획 포함돼야죠. 실시계획 인가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설계도서 같은 거 첨부하니까 얘는 계획 평면도, 계략 설계도도 함께 첨부해야 되겠죠. 실시계획 고시됐어요. 그럼 끝에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인가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이 의제되잖아요. 그 의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지정권자가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있죠? 무조건 그걸 며칠 내에 의견을 제시해줘야 되냐면 20일이에요. 이게 다 20일이에요. 도시군계획시설사업도 20일, 정비사업도 20일, 개발사업도 20일. 예전에는 이게 30일이었었는데 다 20일로 통일을 해버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틀린 것으로 5번을 낸 거예요. 됐나요? 기출문제는요, 1번하고 2번이 기출문제예요. 됐나요? 3번, 4번은 참고용으로 풀어보시라고요. 됐나요? 시행 방식 나오나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